안녕하세요. 네, 동구노인문화센터 한글강사 김영란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감기 조심하셨죠? 네, 요즘은 마스크 쓰고 다녀서 감기가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침을 하면은 그 주위에서 이렇게 놀라고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감기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은요 24절기,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그 농사와 관련된 그런 그 절기를 24절기로 나눴더라고요. 1년을 15일 간격으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24절기를 나누어서 농사와 관련된, 밀접하게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면 24절기고요. 목차는 24절기의 의미와 유래, 그리고 24절기의 뜻,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다음에 계절에 하는 일, 또 강의를 마치며 이런 순서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24절기 의미와 유래는요, 이제 우리 조상들은 농경사회였잖아요. 지금도 물론 농사를 뭐라 그래야 되나, 특화된 농작물을 많이 하잖아요. 옛날처럼 자급자족하고 남으면 옆집 나누어주고 이런 단계가 아니라 지금은 농촌에도 기업적인 농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급자족해서 뭐 여유 있으면 조금 뭐 친척들 나눠 드시는 그런 정도였으니까, 보시면 농경사에서 중요시되는 24절기예요. 그래서 태양이 보이는 궤도인 황도를 360도를 24등분 해서 그 기간을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꽤 과학적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년을 15일 간격으로 24등분 하여서 매월 초 4일에서 8일을 절기, 19에서 23일 사이를 중기,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태양의 환경이 0도인 날을 춘분으로 하였고, 또 90도인 날이 하지고, 180도인 날은 추분이고, 270도인 날이 동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0도면 춘분, 90도는 하지. 그러니까 90도의 반대가 이제 동지가 되는 거죠. 그 180도는 추분. 그러니까 춘분과 추분은 완전히 반대고, 그 다음에 그 하지와 동지도 반대가 되는 거겠죠. 자, 보시면 이거예요. 여기 춘분, 추분, 그쵸? 여기 하지, 그 다음에 여기 동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를 봄이라고 하겠죠. 봄. 네, 보시면 여기 입춘 여기서부터 있네요. 춘분은 가는 입춘 여기서부터 여기 요 노란 색깔이, 네, 노랗게 보이나요? 고구고요. 여기 초록색으로 여기까지 대서까지가 여름이고요. 입추부터 여기 상강까지가 가을이고, 입동부터 여기 대한까지가 겨울이 되는 거예요. 네, 보시면 그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는 여름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달이고, 그 다음에 동지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달인데요. 춘분과 추분은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다고 하거든요. 또 한번 보실까요? 자, 봄에 입춘, 뭐 2월에 있고요. 봄의 시작이고, 경칩,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날이고, 청명, 뭐예요? 양력으로 이제 그 양력 4월 4일쯤인데 범농사를 준비를 한다고 하고요. 우수, 비가 내리고 싹이 튼데요. 춘분은 낮이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다음에 고구는 농사비가 내린다 해서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5월, 6월, 7월인데 5월 입하, 여름의 시작이고, 이쪽으로 가야 돼. 본격적인 이제 농사가 시작이 되는 거고, 소만이고요. 망종, 곡식의 씨를 뿌리는 날, 하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 그 다음에 소석, 여름 더위가 시작하는 날, 대석, 더위가 가장 심할 때 이렇게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죠. 입추, 가을의 시작, 처석, 일교차가 커지고,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고 그랬는데 요 근래도 모기가 앵앵거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죠? 모기들은 아직 계절 감각을 모르나 봐요. 그 다음에 백로,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고요.
추분, 밤이 길어지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롱, 찬 이슬이 맺히고 상강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10월 23일 정도 지났죠. 지금은 11월이니까. 네. 그 다음에 겨울이죠. 입동은 겨울의 시작, 소설.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데, 며칠 전에 소설 지났잖아요. 근데 약간 눈이 내리기는 하더라고요. 눈이 왔어요. 대설, 눈이 많이 내리는 거고요. 동지는, 그러니까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 그걸 동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소환, 겨울 중 가장 추운 시기, 대하는 겨울 추위의 절정기를 이룬다. 이렇게 해서 24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번씩 자세하게 볼게요. 24절기는 고대 중국에서 달의 위상 변화를 기준으로 달의 위치에 따라 계절 변화를 참작해서 윤달을 둔 태양 음력을 채택하여서 이 계절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가지고 24절기가 필요했고요. 한민족의 조상벌인 동이족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고려 충렬왕 시기에 중국에서 도입되어서 음력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태양의 움직임에 기반함으로 양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력이 아니에요. 양력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 처음에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도 양력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절기 시작은 입춘, 2월 3일 또는 4일인데요. 봄의 시작으로 날씨는 춥지만 봄춘자라는 한자를 쓰고요.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 땅속에서 꿈틀거리면서 움직이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속의 생기와 활력이 이렇게 용솟음쳐 나올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또 2월 12일에 설날도 있었고요. 음력으로 1월 1일 정월 대보름도 있고요. 입춘 봄의 시작이고 이렇게 대문에 입춘대길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우수는 봄비가 내리면 씨앗이 삭뜨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렇게 개구리가 이제 비가 내리고 싹이 튼다고 하죠. 그런 다음에 보면 눈과 얼음이 녹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시기고요. 인월의 중기를 말하고 천지에 있는 음양의 기운이 만물을 소생시키고 길러주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고요. 예로부터 우수에는 날씨가 풀리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새싹이 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봄을 알리는 그런 그 우수라고 그러죠. 봄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칩,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 3월 5일 또는 6일 이렇게 양력으로 하루 앞뒤가 되더라고요. 보시면 개구리가 깨어나는 개칩이라고도 하고 개는 열개고 열린다는 뜻으로 칩은 벌레가 움츠리는 모습을 뜻한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겨울잠을 자던 벌레들이 슬슬 지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날씨가 따뜻해져서 초목이 돋아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좀 재미있죠, 그렇죠? 네, 보시면 이제 춘분 3월 20일 정도인데요. 밤의 낮 길이가 같은 날이고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날이고 봄의 한가운데 있는 그런 때이고요. 그 다음에 봄이 앞뒤로 둘로 나누어지는 분기점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낮의 길이가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고요. 입춘부터 춘분까지를 태양의 궤도상으로 본다면 춘분부터는 기온상으로 봄이라고 할 수 있고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과 양의 기운이 균형을 이루는 날로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청명이에요. 청명 4월 4일 한식하고 식목이라고도 겹치죠. 봄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고 청명은 하늘과 땅이 산뜻하고 맑고 밝은 때라고 하고요. 만물의 생기가 왕성해지는 시기래요. 그 다음에 날이 풀리기 시작해 화창해지기 때문에 청명이라고 불리고 봄의 마지막 달이라고는 뜻으로 개춘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모심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초목의 싹이 모두 눈을 틔우고 겨우내 침투했던 동물이 밖으로 나오며 무지개가 나타나는 때 이렇게 봄의 시작, 봄 농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구는 4월 20일에서 21일 농사비가 내리는 때고요. 또 고구 무렵에 볕이 따뜻해지고 모든 곡식을 자라게 하는 이슬과 비가
자주 내린다는 시기라고 해서 이 우자가 비우자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때가 되면 농가에서는 모짜리를 하기 때문에 벽실을 담그고 나무에 물이 오르는 시기래요. 그래서 깊은 산속에 고구물을 먹으러 가는 풍속도 있었다고 하고요. 입하, 이제 여름 시작이죠. 5월 5일에서 5월 6일, 우리 이제 양력으로 치면은 또 어린이날도 겹치게 되네요. 그렇죠? 여름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또 보시면은 이제 여름이 시작되니까 만물이 무성하게 생장하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만물이 아주 성장하는 시기고, 태양의 이치상의 여름이기는 하지만 기온상으로는 봄과 같아서 가장 이렇게 생활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파 동풍이 불면 대풍이 들고 나라가 편안하지만 남풍이 불면 가물거나 뭐 흉년이 들었다고 믿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바람의 풍향에 따라서 그런 거니까요.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소만. 5월 21일 만물이 생장하여 가득 차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만의 양의 기운이 왕성하여서 초목이 높게 크게 자라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밭을 갈죠.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에 접어들고, 농촌에서는 이제 모내기 준비를 시작했고, 이 시기에 이제 감정이 격하거나 피로가 누적되어 심장과 소장이 뭐 제대로 활동하지 못해서 기혈이 허약해진다고 하니까 이제 농사가 시작되고 니까 몸이 피곤해지기도 하겠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밭을 가는 그런 그림도 넣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망종은요 6월 5일 6일인데요 씨 뿌리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망이라는 것은 볼이나 밀 등의 까끌하기를 말하고 종이라고 변모를 가리킨다고 하고요. 망종의 보리는 다 익어서 먹게 되고 벼는 자라서 모를 심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농촌에서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고요. 또 일주일 후부터는 장마철로 접어들게도 된다고 그래요. 이거 청보리밥 멋있잖아요. 바람에 이렇게 움직이면 되게 좋았던 거 기억이 나네요. 자, 그 다음에 하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요. 단오는 5월 15일, 음력으로 5월 15일이에요. 그 다음에 1년 중 태양에 가장 높이 뜨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양의 기운이 극도로 강해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상들의 경건한 마음으로 기호와 욕망을 최대한 절제했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하지달에는 경솔하게 돌아다니지 않고 화를 내는 것도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서 7월 7일 더위가 이제 시작되고요. 소서는 여름의 끝달이라고 개하라고도 부르는데 하지를 기점으로 습기가 없어지고 무더운 여름이 시작된다고 보았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시기가 장마철로 장마전선이 한반도 중부지방을 가로질러 장기가 무르기 때문에 습도가 높고 많은 비가 내리는 편, 그러니까 장마 때라는 거죠. 그다음 대서예요. 7월 22일에서 23일 더위가 가장 심해지는 날씨고요. 음의 기운이 점점 자라고 양의 기운이 줄어드는 시기고 썩은 풀에서 반딧불이 생기고 가끔은 큰 비가 내리는 때다. 또 중복, 또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가장 심해지는 기간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복은 7월 11일, 그 10일 후에 이제 중복이 있고 또 20일 후에 말복이 있다고 합니다. 자, 입추에 벌써 8월 7일에서 8월 8일 가을의 시작인데 그래도 그때 아주 더웠죠. 기억나네요. 자, 태양상의 가을로 기온상으로는 가장 무더운 여름이에요. 그렇지만 이날을 기점으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기 시작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농촌에서 참깨, 옥수수를 수확하고 또 일찍 거두어들인 밭에는 김장용 배추를, 무를 이렇게 심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음력으로 7월 7일은 칠성날이나 이러는 거 가을의 시작, 입추네요. 그 다음에 처서, 더위가 이제 물러나는 시기고, 처서가 지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이 입이 비뚤어진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 다음에 입추 무렵까지 기승을 부리던 더위가 이제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고요. 천지에 금의 기운이 띄고 쓸쓸해지기 시작하고 별을 비롯한 곡식이 있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백로 9월 7일 8일 의슬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가을이죠. 코스모스 하늘하늘 이렇게 피어있고 이제 여행하기 좋은 그런 때가 되죠. 그 다음에 하얀 이슬이 생기는 시기라는 뜻으로 가을의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백로가.
그래서 중추라고도 하고 가을에 접어드는 시기로 일조량이 많아서 곡식이 여물기 좋은 날씨고요. 또 제철 식품으로 포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축은 이제 밤낮의 길이가 같은 날이고 이제 그 한가위도 그 겹치죠. 보시면 축은의 낮과 밤의 같은 날로 밤의 일조 시간은 줄고 이제 낮의 일조 시간이 줄어들고 밤이 길어지기 시작하고요. 음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쌀쌀한 기운이 들고 양의 기운이 점점 약해져서 이제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때고요. 그래서 이제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 이때부터 흙으로 들어갈 출입구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동면을 준비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물이 마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나무에서 뿌리에서 물을 흡수작용해서 그 나뭇잎 끝까지 가야 되는데 물이 마르니까 거기까지 이동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단풍이 드는 거라고 하거든요. 자, 한노는 10월 8일 찬이슬이 내리기 시작하고요. 찬이슬이 내리는 한노는 가을의 끝이라고도 하고 개추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농전에서 곡식을 수확하고 본격적으로 단풍이 드는 시기래요. 그리고 여름철새와 겨울철새도 이제 교체된다고 하거든요. 자, 이제 상강이에요. 10월달 23일, 24일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고요. 가을의 수렵, 하늘의 기운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서리가 내려요. 그 다음에 바람이 강해지고 식물의 색이 이제 변화하고 벌레들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단풍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도 폐를 잘 다스리고 체온을 유지하며 건강 관리에 힘써야 된다. 감기 조심하시라는 거죠. 이제 가을 되면 이제 벌써 이제 목이 이제 칼칼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네, 자 입동이에요. 이제 11월 7일 겨울의 시작이고요. 입동의 동자는 수확물을 매단 모양을 본떠 딴 글자래요. 그래서 태양의 이치상 겨울에 진입한다고 하고 기온은 아직 가을에 머물러 있는 시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겨울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절을 돌이켜보는 시기다. 아까 이 앞전에 그 단풍은 멋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낙엽이 돼서 약간 좀 쓸쓸한 기분? 그런 기분도 들죠. 그 다음에 소설 11월 22일, 23일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시기고요. 보시면 이제 양의 기운이 점점 사라지고 음의 기운이 강해지니까 땅은 점점 얼어가는 시기고 이제 고드름도 얼기 시작할 것 같아요. 얼음이 얼기 시작하면 가게에는 농사를 마무리하고 김장을 담그는, 요즘 우리도 지금 김장 많이 담그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선 12월 7일 또는 8일 눈이 많이 오기 시작하고요. 또 대선은 겨울의 중간이라는 뜻으로 중동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큰 눈이 내리는 시기로 초목이 지하에서 잠자고 냉혈동물도 겨울잠을 들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설경이 멋있죠. 강원도에 눈이 많이 내리는 이런 모습 뉴스에도 본 것 같아요. 자, 동지예요. 12월 22일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고 또 낮이 짧고 밤이 가장 긴 날 음의 기운이 극도로 성한 시기고요. 또 반대로 양의 기운이 시작되는 시기고 또 동지를 기점으로 일조량이 조금씩 늘기 시작하고 만물의 내부에서 생명의 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다. 그게 동지팥죽. 1년 동안에 이렇게 동지팥죽 12월 21일 날 동지 때 이걸 드시면 애군을 막아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하거든요. 자, 소환. 1월 5일, 6일 뭐 겨울 중 가장 추운 때고요. 또 이름은 작은 추위라고 하지만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추운 시기래요. 그 다음에 농부들은 이제 1년 농사 일정을 준비한대요. 그때 농기구도 정비하고 종자도 고르고 그런 시기라고, 봄을 기다리는 시기. 그래서 대한 1월 20일 정도인데 겨울에 큰 추위가 있는 시기고요. 이름상으로 가장 추운 때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1년 중 가장 추운 때는 1월 15일경이라고 하고요. 실제로는 뭐 그렇지 않다고요. 주상들은 그 마지막 대한의 마지막 날을 겨울을 매듭 짓는 날로 보고 계절적으로 연말로 여겼다고. 그 다음에 설날이 있는 경우도 있고 정말 아름답죠. 이 설경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강의를 마치면 제가 24절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버될까봐 말을 좀 빨리 했어요. 잘 들리셨을지 모르겠는데, 자,
과거에 우리나라 농경 사회로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의 날씨와 관련되어서 농사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왔던 우리 조상들의 그런 생활 모습도 엿볼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풍년이 들어 수확량이 많을 때도 날씨가 좋지 않아 수확량이 적어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한 삶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과학이 발전하고 생명공학이 발전한다 해도 조상들의 겸허한 삶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너무 빨리 했나요? 근데 좀 시간이 이게 24절기다 보니까 조금 빨리빨리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들리시면 다시 한번 동영상 시청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1년을 그냥 후다닥 지나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도 이제 가을 지나고 이제 겨울 시작되니까 밖에 외출하실 때 모자 하나 더 쓰시고 목도리 하나 더 하시고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랄게요. 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